안녕하세요, 알디스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시장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주도주들인 테슬라, 그리고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크주들 먼저 보고 이제 QQQ를 포함한 ETF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봉상에서는 상당한 과열권입니다. 상당한 과열권인 거 말씀드렸고, 과열권에서 이제 주봉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주가 어디 못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격률의 고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출현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패턴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몇 주 전에는 여기 윗꼬리도 달렸었죠. 500불 때는 당분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 보면은 주가 고점도 낮아지고 있지만 이제 이격률의 고점도 이제 낮아지는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일봉상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보면 종가가 이 그림이었지만 5일선 근처에서 마감했어요. 5일선 저항권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 분봉을 보면 여기 저항권이 많이 있죠. 120분봉상에서 50선, 60선 저항권이 있고, 그리고 60분봉 60분봉에는 120선 저항권이 있고, 30분봉 여기는 이제 또 200선 저항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가는 금요일 마감은 이제 저항권에서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아온 주는 이제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봉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기적인 이제 하락 이제 진입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기적이다 하면 이제 일단 10월까지는 하락 내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20선까지 오지 않을까 싶어요. 20선이라 하면은 288, 현재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90에서 300 사이, 예전에 반응했던 자리 290에서 300 사이, 그쯤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달에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리스크도 이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애플 볼게요. 애플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주봉 10선 112.83, 딱 거기 정확권에서 마감한 거 볼 수 있죠. 일봉을 보면은 50선이 111.8 걸쳐있기 때문에 저항권입니다. 그리고 분봉상 또 살펴보면은 여기도 230분봉상 200선 저항권.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애플도 지금 저항권에서 지난주를 이제 마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항권이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아무래도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돌아온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약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도주들이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주시장도 돌아온 주 월화는 약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이제 수목금까지 향해서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월화 지켜보고 이제 화요일에서 이제 주중 점검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지난주에 월요일날 출발을 20선에서 했죠. 그걸 거기서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고,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올렸던 이제 중간 점검 영상에서는 이번 주 아마존은 이 레인지 안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제시했었죠. 그래서 그때 중간 점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단 화요일에 이제 저항권이었어요. 화요일에 저항권이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다소 주춤했다가 목금에는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마감할 거라 봤어요. 3150까지는 가능하다 봤는데,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못 갔고, 일단 3095에서 이제 마감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분봉 이런 데 보면은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알 수 있죠. 여기 30분봉 200선 저항권 있고, 여러 분봉상 보면은 저항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20분봉상에서도 지금 여기 50선과 60선 사이, 그러니까 저항권에서 마감했어요. 아마존도 지금 이 10선을 딱 터치하진 않았지만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저항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온 주에 하락한다 하면은 주봉상에서 또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또한 중기적인 하락 흐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돌아온 주 만약에 월화 약세 출발하면은 조금 더 하락장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10선 저항권에서 마감했죠. 개인적으로는 210까지도 가능하다 봤지만 금요일날 209까지 오르고
근접하긴 했어요. 근접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항권에서 마감한 모습인 거 볼 수 있습니다. 주봉에도 저항권 있지만 여기 50선과 60선, 20선 다 210 근처죠. 209에서 210.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한 저항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장이 상승하면은 저항권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어젯밤에 이제 커뮤니티 메시지로 저항권이 온다면은 롱 포지션을 무리하게 취하지 않고 주말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 그 메시지를 남겼던 거예요. 저항권에서 마감하면은 돌아온 주는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또 남겨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돌아온 주 약세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도 일봉 보면 20선 저항권에서 마감했어요. 저항권이고 주봉 보면은 테슬라랑 조금은 유사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가가 6주간 최근 6주간 어디 못 갔죠. 그리고 이 8월 마지막 주에는 윗꼬리도 달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돌아온 주를 하락한다. 돌아온 주가 하락한다면 주봉상에서 이제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형성됩니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 또한 중기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지지선인 20선까지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죠. 424.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테크주들 고려했을 때 10월달에는 대선 리스크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면서 주시장이 하락하면서 테크주들이 예를 들어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20선까지 떨어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롱 포지션을 무리하게 취하기에 좋지 못한 시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QQ 볼게요. QQQ 120분 보면 이제 저항권에서 마감했죠. 저항권. 얘도 저항권이고 분봉 60분봉에는 딱히 없고 30분봉 여기도 200선 저항권이 있습니다. 일단 분봉상 저항권, 일봉상 50선과 60선, 게다가 10선, 지금 최근 계속 10선을 못 뚫고 있어요. 10선이 만날 때마다, 이때도 그랬고 계속 지속적으로 10선을 못 깨고 하락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10선을 깨고 올라가야 상승 트렌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는 저항권 만날 때마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트렌드는 하락 트렌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면은 이격률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주봉 보면은 10선에서 또 반응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죠. 일단 부정적인 모습이 10선에서 이제 딱 마감한 모습이에요. 10선에서 마감을 했고 이제 돌아온 주는 여기가 10선이 저항권을 작용하면서 272 부근이 저항권을 작용하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장기적인 그림에서 이제 상승 트렌드였던 이 라인을 깼기 때문에 그리고 꽤 오랫동안 상승해왔어요. 5달이나 상승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한두 달 쉴 법하죠. 일단 9월은 쉬었고 이제 돌아온 주 9월 마지막 이틀 남았고 10월 그래서 10월 초중순까지는 좀 더 쉬다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10월까지도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주봉 보면은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진짜 조금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 올라온 거는 엄청난데 그냥 조금 조정 준 거예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줄 수 있겠다. PSQ 볼게요. QQQ의 인버스. PSQ가 지난주에 이제 10선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10선 17.05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위에서 내려왔고 캔들이 걸쳐있기 때문에 10선이 지금 지지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면은 50선과 60선을 이날 뚫고 올라왔었고 금요일은 비록 약세였지만 지지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50선과 10선 계속 PSQ는 반대로 10선을 안 깨고 10선 만날 때마다 반등하고 있죠. 이 패턴이 깨질 때까지는 PSQ의 트렌드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그림 보면
되게 오랜만에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반등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이평선 수렴하고 있고, 일단 이격률의 저점이 PSQ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중기적으로 일단 10월 초까지 그리고 10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PSQ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보이는 시점입니다. 스파이 볼게요. 스파이도 주봉부터 보면 지난주에 여기 안에서 이제 움직였어요. 이 안에서 움직였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스파이는 이제 형성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격률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가 나왔고, QQQ랑 마찬가지로 그동안 꽤 오랫동안 상승했던 트렌드 라인을 깨고 이제 하락 트렌드에 진입한 상태예요. 일봉을 보면은 QQQ랑 비슷하게 11선이 저항권 역할을 하면서 그거 맞을 때마다 내려오는 하락 트렌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격률도 보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트렌드, 120선 이격률도 하락 트렌드.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격률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트렌드의 전환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보면은 저항권에서 이제 망했죠. 거의 60선에 근접해서 330 근접해서 이제 마감했기 때문에 저항권에서 마감한 모습이에요. 스파이에서도 볼 수 있던 것처럼 수요일에는 저항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주춤거릴 뻔했고, 목금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SDS 볼게요. SDS, PSQ랑 상당히 비슷한 그림입니다. 일봉 10선 지지권 만날 때마다 이제 반등하는 모습, 그때마다 올라왔고, 이 트렌드가 아직 안 깨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SDS가 10선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SDS의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DS 이격률 보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 SDS의 편에 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보면은 지지권에서 이제 마감했죠. 60선과 50선 사이 지지권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SDS가 지지권을 밟고 재차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XBI 볼게요. XBI는 지금 일봉상 목요일에 저점 형성을 반등하면서 이격률상에 이제 긍정적인 다운사이 한번 나오긴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에 20선에 걸쳐서 마감했고, 20선에 109인데 걸쳐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권이고, 조금만 오르면 50선도 있어요. 111 그리고 60선 112. 그래서 저항권 위치에 와 있다. 현재는 바이오텍도 저항권에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바이오텍이 조금 헷갈리는 섹터긴 해요. 지금 일봉상 긍정적인 다운스가 있지만 주봉 보면 한동안 주가가 어디 못 갔죠. 지금 몇 달 못 가 횡보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격률상에서는 그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일봉만 보고 섣불리 여기서 오를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일단 지지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금요일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는 시점이지만 지지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한 그림이 되었다, 이제 판단되고 있어요. 전반적인 미국 주시장을 그래도 따라갈 거라고는 보입니다. 근데 일봉상 그림이 조금은 좋아졌고, 주봉상 지지권이기 때문에 조금 중립 의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텍은. SMH 볼게요. SMH 보면은 얘도 이제 최근 6주간, 최근 7주, 8주간 옆으로 기면서 주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형성되려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10선이 168.74 부분인데 169.24에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저항권에서 이제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 위로 세게 나오지 못하고 저항권에서 마감한 모습. 게다가 이제 과열권에서 부정적인 다운스. 월봉 보면 이제 꽤 과열권이에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오르다가도 월봉 10선을 꼭 만나러 한 번씩 옵니다. 이때도 그랬고, 오르다가도 월봉 10선 꼭 한번 만나고 재차 상승하는 흐름 이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월봉상 10선이랑 상당한
그 거리가 있죠. 이걸 이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격률에 많이 벌어진 상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과열권에 와 있고, 그래서 월봉상 10선을 한번 만나러 가는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월봉 10선이 146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에서 꽤 떨어질 여력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월봉 10선이 올라오고 있지만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롱 포지션을 무리하게 취할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조금 애매하게. 이거는 불리시하지도 않고 베어리시도 하지 않은 이제 그런 그림이라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부정적인 다운스가 60선 이격률에 있는 편이고, 20선 이격률에도 부정적인 다운스가 조금 더 우세한 편이라 보여요. 게다가 저항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봉 저항권 그리고 주봉 저항권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아온 주는 반도체도 전반적인 미국 주시장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돼요. 분봉 보면은 여기도 저항권에서 마감한 거 볼 수 있죠. 분봉상 이제 저항권이 많은 상태입니다. 30분봉상 30분봉 200선 위로 살짝 올라왔지만 여기 그 부근이 이제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제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썩스 볼게요. 반도체 3배 인버스. 썩스 보면은 지금 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격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썩스에 한 표를 계속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렌드는 인버스의 편에 있다. 그리고 돌아온 주는 이게 지지권이기 때문에 썩스가 돌아온 주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은 이평선이 이제 수렴하려고 하고 있죠. 이평선이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 긍정적인 다운스가 썩스의 편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기적인 흐름은 얘가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격률의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3배 인버스 그림이 3배 종목이라서 조금 신뢰를 많이 하진 못하지만 일반 종목이었으면 이건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곧 상승할 그림이라 이제 판단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50선과 60선 위로 올라온다, 그럼 꽤 많은 상승도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지금 미국 주시장의 하락이 조금 두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조금 엄습해서 어제 메시지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항권에서는 무리하게 롱 포지션 취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 남겼던 거예요. 랍들 안 본 것 같아요. 랍도 볼게요. 바이오텍의 3배 인버스. 랍도 보면 이제 목요일에 저항권이었어요. 목요일날 저항권이라서 금요일은 상승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바이오텍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고, 랍드는 그에 따라 이제 저항권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내려왔지만 10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지지권을 다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주봉상에서는 그림이 썩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항권이 위에 있고. 그래서 다른 섹터와 달리 바이오텍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분봉상에서 목요일에는 저항권이었기 때문에 한번 추춤한 거고,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20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는 지지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이오텍도 미국 주시장과 방향을 같이 할 거라 보이지만 다른 섹터와 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그 정도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리츠 볼게요. 리츠 보면 월봉상 이전에 이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다. 그래서 이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여기가 월봉상 10선과 20선이 저항권을 작용하고 리츠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제 5달 상승하고 한 달 조정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다운스 형성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림이라 판단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에서 봤던 뷰와 이제 일치한다,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봉상에서도 보면 지금 200선 지지권이긴 합니다. 지지권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다운스가 되게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지지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다운스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보면은 이격률이 최근 들어서 신저가 경신한 상태예요.
이격률이 신저가, 주가 말고 이격률이 신저가를 경신할 때도 주가가 신저가 경신하듯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신저가는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 조금 더 지켜보고 이격률이 긍정적인 다우스를 그릴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월봉 봤을 때는 BNQ도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월봉 볼게요. 월봉이 아니라 IWM, 러셀의 월봉. 얘도 이제 BNQ처럼 월봉상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9월은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이 상태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화 갑자기 폭등해갖고 부정적인 다운스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그림으로 이제 마감할 가능성이 크고 9월을 이렇게 마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에도 조정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월에는 50선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60선까지 136 현재가 기준으로 한 $10 더 떨어질 여력이 있는 시점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되는 그림이에요. 러셀은 큰 그림에서도 부정적인 다운스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코비드 이전에도 2018년 고점과 2019 고점이 있었고 그거를 거기 깨지 못하고 내려가니까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에서 중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그림에서도 IWM은 조금 그림이 안 좋다. 일단 10월에 지켜봐야겠지만 10월이 어두우면은 그때 가야 그림을 봐야겠지만 그 추가적인 하락도 될 수도 있겠다는 염두는 두고 있어요. 장기적인 그림에서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기 때문에. 러셀 3배 인버스 볼게요. SRTY는 명확하게 50선과 60선 뚫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격률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트렌드는 SRTY의 편에 있다. 그래서 조정시 인버스가 조정시 인버스를 매수하는 게 이제 추세 매매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추세에 있는 거를 살 때는 얘가 조정 줄 때 얘를 사는 거, 그걸 이제 추세 매매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세 매매를 하려면 인버스의 편에 서는 게 유리한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SRT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섹터들도 지금 인버스가 트렌드가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온 주는 아무래도 미국 주시장이 어두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미국 주시장 대장주 그리고 ETF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